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매우 춥지만 예. 어차피 여러분들은 밖에 안 계시니까 그리고 추위를 탓하지 마시고 요즘은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세상에. 지금까지는 뭐 찔끔찔끔 변하다가 뭐 갑자기 성큰 변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까? 예. 이야, 안승찬 대표도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건 어. 거의 이제 뭐 지렁이도 느낀다. 좀 나스닥이 막 올라가는 게 네. 괜한 일이 아니구나. 심상치 않죠?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고. 네, 그 중심에는 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살짝 좀 멀기만 느껴졌는데 제대로 체계적으로 좀 배워볼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뭐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스타트 포인트에 맞춰서 예.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저희는 뭐 진행자 둘이 좀 거만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모시는 패널과 출연자들의 수준은 거의 동아시아 탑급이다. 아, 저희는요. 네. 거의 강연계에서 A급, 초 A급 분들만 모시는 겁니다. 오늘 모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은 네. 최근에 기업 강의에서 시간당 2천만 원 이하는 아예 안 받으시는 분이 됐습니다. 이거 확실합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몇 번 저를 통해서도 섭외를 하다가 어. 김덕진 소장님은 안 되고 좀 다른 분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막 전경련에서 뭐 오고 난리 납니다 지금. 저희가 네, 그분을 야, 시간당 2천만 원짜리 무려 같이 1시간이나 빼서 네.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무료로. 겁니다. 그것도 무료로. 그렇습니다. 야. 네, 여러분은 그냥 땡 잡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예. 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뭐 이런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삐뚤어졌네. 시계도 좀 사시고 좀 얼마나 네. 예쁩니까 이런 거. 여러분이 뭔가 이제 시간이 내 편이 아니고 시간은 자꾸 빨리 흘러가는데 하는 일이 없고 뭔가 이게 그런 것 같다는 건 시계가 좋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성 INC의 LED 벽시계 예.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그냥 시간이 내 편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죠. 네. 네, 아까운 시간이니까 빨리 김덕진 소장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최고의 인공지능 전문가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대 2천만 원 아니고요. 아, 큰일 날 소리를. 동아시아 최고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재미있게 AI 소식 전하는 김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뭐 원래 2천만 원이 되는데 그럼요. 깎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2천원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예. 또 CES 갔다 와서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와서 네. 이제 불러주셔서 좀 더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번 매년 CES는 원래 가셨잖아요. 그동안에도. 이번에는 진짜 좀 뭐가 다르던가요? 네, 그 실제로 간 거는 좀 오랜만인데 예. 올해는 좀 다른 때랑 다른 걸 몇 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예전에는 한 10년 후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네. 한 2, 3년 후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이게 좀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정말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모르겠는데? 이거였는데 이거는 당장 1, 2년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는 기술들이 나왔고요. 예. 반대로 얘기하면 2019년 정도에 이런 거 될 거예요 했던 것들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이게 5년 만에 드디어 되네? 막 이런 것들. 아, 예전에 된다고 하던 것들이.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그게 짧아진 이유는 뭡니까? 요즘 나오는 기술들은 네. 굳이 5년씩 안 걸릴 기술들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그만큼 기술이라는 게 10년 후를 미래를 예측하는 모멘텀을 바꾸는 게 좀 어렵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경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현실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어요. 뜬구름 잡는 비즈니스의 네. 사라짐. 그러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CES 부스가 공개 부스들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공개 부스들이 꽤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프라이빗 부스나 언론사들만 부르거나 아니면 실제로 B2B 구매 고객만 부르는 부스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런 부스가 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년 후에 이제 나올 제품을 만약에 경쟁사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는다. 그럼 이거는 도용하기 쉬울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아무래도 바로 나올 만한 기술들은 좀 프라이빗하게 있어서 그래도 운 좋게 여러 가지 좀 프라이빗한 것들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포인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AI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오히려 AI 얘기가 없어지는 식상하다 AI. 이런 좀 CES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AI를 얘기하니까. 그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도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사라지는 AI, 스며드는 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야, 시적이다, 시적이야. 실은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제가 그냥 한 건 아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포브스지가
작년 12월에 실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24년에는 AI라는 말이 사라질 거다. 예. 왜냐하면 너무 흔해지고 이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쓰일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AI라는 말이 이제 vanished, 그러니까 이렇게 스며들거나 이렇게 사라지거나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번에 느꼈어요. 아, 다 AI구나. 그냥 어디든 AI구나.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AI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느꼈습니다. 그럼 그런 AI들은 네. 예전에 알파고 개발하듯이 각자 네. 반도체 칩 사고, 컴퓨터 사고에서 각자 만드는 AI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데요. 아무래도 챗 GPT가 불러온 어떠한 반향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각자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아무리 쌓아 올리고 이거를 갖고 뭔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해도 마지막에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이 언어 모델 부분이었어요. 예. 근데 이 언어 모델이 챗 GPT부터 해가지고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심지어 뭐 오픈 소스로도 막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이 말 잘하는 녀석을 딱 붙이니까 마지막 이제 키워드가 풀린 거예요. 마치 이제 활용점정 딱 찍어주듯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따가 소개드릴 거지만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그 우리가 로레알은 화장품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회사가 어디냐 바로 이 로레알입니다. 기조 연설했다면서요? 네, 기조 연설도 했고요. 여러 가지 AI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얘들이 어떻게 한 거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뷰티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람들의 피부 데이터라든지 컨디션. 왜냐하면 실제로 로레알이 이번에만 CES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여 년 동안 계속 CES에 나왔고 혁신상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예. 예를 들면은 피부를 인식해서 뭐 피부의 패턴을 보는 기계 이런 것들도 만들었는데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좋긴 좋은데 당장 써먹기는 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들이 쌓였죠. 근데 그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뭔가 대화하는 챗봇을 만들려고 보니까 본인들의 기술로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오픈 소스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이 챗GPT 비슷한 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오픈 소스 10개의 언어 모델을 이들이 합쳐서 본인들의 데이터와 합쳐서 만든 게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이 나왔어요. 그럼 이 뷰티 지니어스라는 앱은 어떤 거냐? 앱을 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한테 안녕 뷰티 지니어스 이러면 안녕 이런 다음에 그 실제 사장님이 이제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나 11시간 동안 지금 비행기 타고 와서 내 피부 상태가 되게 까칠까칠한 것 같은데 나 어떻게 하면 피부 좋을까라고 물어봐요. 그럼 얘가 그러면은 스마트폰이잖아요. 앱이니까 나 그러면 한번 네 피부를 보여줘봐. 내 얼굴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너무 가까워요. 좀 멀리 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멀리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피부 컨디션을 보고 지금 피부가 이러니까 요런 화장품을 요런 식으로 바르면 돼요. 라고 이제 바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화장품 전문 지식이 있는 비서네요. 그쵸. 근데 그게 전문 지식이 어느 수준이냐? 10만 개 이상의 피부 데이터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피부에 대한 연구 논문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 데이터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마 여성 임원분 같으신데 그분도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되게 중요한 쇼에서 이번에 PT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그러면 뭐 자신감이 있게 이런 메이크업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런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분이 한 번도 안 해본 메이크업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긴 한데 나 안 해봤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걱정 마세요 하면서 그 화장품을 써서 메이크업을 하는 인플루언서, 틱톡 인플루언서의 영상을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 바를 수 있게. 네,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반은 챗 GPT 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언어 모델 서비스입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로레알이 만들었어요? 이번에 로레알이 얘기한 건 지금 챗 GPT 말고도 이 무료로 오픈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있어요. 그 오픈 소스 언어 모델 한 10개 정도를 자기네들이 합쳐서 커스터마이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천 엔진은 오픈 소스를 가져오고 그러니까 뭐 엔진은 원천 데이터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되게 좋은 모델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때 많은 제조업 회사들이나 많은 서비스업 회사들이 데이터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응용해야 될지 이 IT의 궁극적인 기술인 이 언어 모델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챗GPT를 쓸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러한 다양한 오픈 소스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오픈 소스는 그걸 누가 만들어서 왜 공짜로 뿌립니까? 공짜가 아닌가 봐요. 공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아니 이게 무료도 있어요. 무료도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챗GPT가 탁 치고 나오니까 네. 그때 페이스북이 라마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이제 오픈했습니다. 어. 근데 처음엔 연구용으로만 오픈했거든요.
근데 이거에서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이제 상용으로도 쓸 수 있게 오픈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너무 챗GPT한테 밀리니까 우리도 이 정도의 기술이 있다. 2등은 공짜로라도 뿌려야 2등 걸 쓴다.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냐면 이 메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거든요. 언어 모델이라는 건 말귀 알아듣고 대답을 하는 신통한 그 비서처럼 채팅하는 그 녀석이죠. 그쵸. 네. 근데 그 녀석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의 데이터를 넣으면 얘가 우리 회사를 인지하니까 더 정확하게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무료나 공짜로 만드는 데들이 또 자세히 보면 이 클라우드 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아마존이나 그렇죠. 뭐 그럼 어차피 너네가 클라우드를 쓸 때 쓸 때. 돈을 내니까 언어 모델은 우리가 좀 지원해줄게. 이런 형태들도 추가로 있고요. 좀 더 내라. 네, 이런 형태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우리랑 협업하자. 이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시겠지만 챗 GPT가 오픈 AI에서 만들었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진 기반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의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할 수 있게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협업을 하는 모델은 이번에 또 말씀드렸던 로레알 말고 또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월마트입니다. 월마트. 근데 월마트는 또 왜 화제가 됐느냐? 예. 월마트 CEO가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월마트 프레젠테이션 멋있다. 근데 미국 회사라서 나랑은 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월마트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뚜벅뚜벅 등장을 합니다. 예.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갑자기 월마트 프레젠테이션에 등장을 해요. 왜? 그래가지고 우리랑 월마트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레알은 본인들의 언어 모델을 여러 가지를 합해서 데이터를 합쳤는데 예. 이제 월마트는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해서 챗GPT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떤 거냐? 이것도 실제로 되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 특별한 애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바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뭡니까? 예를 들면 월마트에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있을 거잖아요. 온라인에서 그냥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를 뭐뭐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집에서 예를 들면 아시안컵 시즌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집에서 친구들하고 아시안컵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와. 그런 모호한 그럼 질문을 맥주에 뭐 팝콘에 뭐 이런 게 그냥 장바구니에 세트로 담겨버리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손님이 오는데 네. 된장찌개를 좀 하려고 그러고 생선 2마리 구우려고 하는데라고 하면 그냥 장바구니에 뭐 버섯부터 시작해서 막 쫙 달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담겨버리는구나 네,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한번 슬쩍 그러면서 TV도 한번 바꿔볼래? 이러면서 위시리스트에 넣을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가 진짜로 우리를 비서처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월마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품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빅데이터화하고 그 안에서 아주 잘 정리된 데이터로 정제화를 했고 거기에서 언어 모델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해서 하니까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그게 세상에. 예전하고 지금이 그게 되는 이유는 말귀를 알아먹기 시작해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네. 뭘 주면 요런 거 추천한다는 건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말로 하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뭘 말귀를 좀 알아먹는 거지. 해줘. 그러면 되게 뭔 소리야 하는데 지금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네. AI가 나와서 네. 하여튼 대충 말해도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렇죠. 그게 중요한 변화인가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고 그걸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BMW에 이번에 챗GPT가 탑재됐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봤어요? 자동차에서 예. 챗GPT가 탑재되면 우리의 행동이 뭐가 바뀔까요? 자동차 안에 챗GPT가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네. 터치를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말로 하면 뭔가를 할 때 말로. 지금도 예. 이미 몇몇 자동차들은 말로 예. 예를 들면 뭐 히터 켜줘, 히터 꺼줘 이런 거 되잖아요. 예. 그거랑 챗GPT가 들어갔을 때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뭐 좀 긴 문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거 시킬 수 있겠지. 어. 예를 들면 네. 좌회전해줘, 우회전해줘가 아니라 네. 야, 저 3프로 TV 본사 앞에 있는 네. 그 호떡집 좀 가자. 하면은 그냥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예. 큰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 예를 들면 온도를 높여줘, 온도를 낮춰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차 타자마자 야 덥다 끝. 아. 뭔지 아시겠죠? 야, 그냥 비서가 옆에 앉아 있는 거네. 그렇죠. 와. 왜냐하면 덥다라는 얘기는 자동차 온도가 지금 높아서 그러시는군요. 그럼 제가 에어컨을 켜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평상시에 있는 온도 정도로 켜드릴게요라는 걸
챗GPT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알아서 아이콘을 켜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모델이 들어갔을 때 야. 기존의 데이터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온도를 올려달라고 솔직하게 말을 해 이놈아. 근데 왜냐면 근데 사장님들은 뒤에 딱 네. 차를 타면 좀 덥다. 덥네. 네, 이렇게 그렇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기존에 있는 건 약간 사전 방식이다 보니까 예. 온도를 높여줘도 어떤 사람은 야 온도 올려. 어떤 사람은 온도를 높여줄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틀어줄래요? 이렇게 다 문장이 다르잖아요. 더워요. 그렇지. 근데 이 문장을 얘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 말씀하신 대로 온도 올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그렇지. 네, 온도를 그렇지. 올려줘라고 얘기해야지만 알아먹는데 온도 올려 이러면 못 알아먹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사람이 얘를 명령시키기 위해서 얘 명령어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이 언어 모델은. 그렇죠. 그 언어 모델이 아니라 기존의 챗봇은 사전 형태니까. 응용을 하는구나 이 친구는. 그렇죠. 근데 얘는 아까처럼 야 더워 아니면 뭐 기분이 별론데 이러면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게 이 언어 모델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근데 그게 좀 더 똑똑해지는 이유는 예를 들면 자동차 안에서 그러한 챗봇을 썼던 데들은 자동차에서 보통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네. 걸 알고 있죠. 네.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냉장고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청소기랑 청소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청소기한테 로봇 청소기한테 평상시에 야 우리 집 좀 청소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로봇 청소기한테는 굳이 보고서 써줘 이쪽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구나 예. 라는 게 있겠죠. 그럼 그거가 학습을 시켜놓으면 그걸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나옵니다. 어떤 선택지가 나오냐? 그럼 그렇게 돌아가는 AI를 인터넷에만 연결시킬 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굳이 인터넷에 연결 안 돼도 어차피 우리 기계는 한 명령어 100개만 알면 되니까 그렇지. 굳이 인터넷 연결 안 하고 이거를 그냥 칩 안에 넣어놓으면 될까라는 선택을 하는데요. 네. 그 칩 안에 넣어놓는다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예요. 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가 되면 야. 굳이 챗GPT처럼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냥 얘는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전제 조건이 있겠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뭐 몇 억 개의 대화를 할 필요는 없고 예. 어느 정도의 기능성 있는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하는 수준이라면 굳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네. 왜냐하면 인터넷에 연결하면 돈이 들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이 온디바이스 AI 칩이 가전에 자연스럽게 하나씩 탑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하다가 통신이 끊겼어요. 예. 그러면은 자동차가 안 가면 문제가 크잖아요. 그렇죠. 혹은 제가 뭐 온도를 켜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내가 빨리 온도가 켜졌으면 좋겠는데 안 켜져요. 예. 짜증 날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보조해주는 온디바이스 칩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 큰 작업들이나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하다가 아주 급한 상황이나 간단한 거는 온디바이스 AI로 하니까 자동차에도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비상발전기처럼.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번에 뭐 HD 현대나 이런 중장비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자율주행을 하는 모니터는 컬러풀하게 막 나와요. 예. 모든 걸 보여줘요. 예. 그러다가 통신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딱 감지되는 순간 이 데이터를 확 줄이기 위해서 흑백 혹은 선으로만 처리를 해요. 그렇게 되면서라도 안 끊기게 하는 거예요. 안 끊기게. 근데 그 안 끊기게 할 때 이 온디바이스 AI 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발전기처럼 역할을 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 인터넷을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예. 우리가 말하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에서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같은데 이번에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이유도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내가 통화하는 내용, 문자 내용을 어디 서버에 하면 좀 깨름직하니까 그냥 이 핸드폰에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가 되게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굳이 뭐 인터넷까지 연결을 안 해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뭔가 통신이 끊겼을 때의 보안성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장치의 역할 아니면 세 번째는 아까처럼 보안성에 있어서 우리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꺼림직한 것들. 그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 제조하는 가전기기 아니면 중공업기기 등등등에는 당연히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정수기 같은 경우는 물 좀 줘. 네. 너무 찬데? 네. 따뜻한 물, 음. 얼음 추가. 네. 뭐 이 정도면 된다. 그렇죠. 과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겠니? 이런 걸 안 물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세라젬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세라젬, 세라젬. 세라젬에서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안마기 잘하잖아요. 예. 이제 그거. 근데 이번에 세라젬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이제 그 약간 의학 지금 뭐 의학 승인을 받고 있대요. 근데 이 물을 사람의 그 컨디션이나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알칼리도를 바꿔서 선택적으로 물을 주는 기계도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네. 이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의약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알칼리도가 다르니까 이 하나의 기계에 이제 내가 로그인을 하거나 내가 탭을 하면 이제 나에 맞는 물이 나오고 뭐 어떤 물이 나오고 그런 건데 이런 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어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멀리서 야 나 물 좀 줘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목소리니까 알칼리도가 그냥 요 정도 되는 물로 주고 뭐 이런 형태들로도 이제 응용을 해볼 수 그 있겠죠. 온디바이스 AI에 들어가는 그 성능을 가진 그 녀석은 소프트웨어가 그럼 복잡한 거예요? 아니면 하드웨어 기능이 좀 뛰어난 녀석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NPU라고 하는 이런 뉴럴 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에는 어느 정도 온디바이스 AI가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얘가 뭘 해준 거냐? 이제 우리가 보통 셀카를 찍으면 셀카가 예전엔 앱에서 뽀샤시하게 했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 기본 앱에서 뭔가 딱 볼 때부터 막 뽀샤시하게 막 나오죠. 네. 그게 이게 온디바이스 AI가 해주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어떠한 처리를 이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걸 해주고 얘는 보조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나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늘어나 있고 확장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기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에서 중요한 건 속도 그리고 그 안에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것 이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의 핵심 요소들을 딱 담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 언어까지 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존보다는 빠릿빠릿하고 똑똑한 NPU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지금 실제로 이제 이 노트북에도 이제 이번에 인텔에서 바뀐 이제 칩셋에서부터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 노트북에도 탑재가 되거든요. 예. 그럼 노트북에 내가 온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윈도우 11을 업데이트를 하시면 네.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캠 설정이 있어요. 캠 설정. 네. 그 기본 앱에서 기본 윈도우에서 캠 설정하는 게 나왔는데 저도 이게 아직 안 돼요. 근데 예. 제가 가서 거기서 이제 시연하는 노트북을 봤거든요. 그럼 거기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기능이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볼 때 화상 회의를 할 때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화면을 보고 있으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저랑 아이 컨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약간 시선이 안 맞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화면을 우리가 보시니까. 보통 카메라를 봐야 아이 컨택이 되는데 네. 보통은 카메라가 노트북 좀 위에 있다 보니까 예. 아이 컨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분명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 안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온디바이스 AI 칩이 달려 있는 거는 거기 설정이 있어서 눈높이 맞추기 옵션이 있어요. 예. 그럼 그걸 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가서 진짜 웃겼는데 제가 이렇게 딴 데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 눈이 가운데로 가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딴짓을 하고 있는데도 실제로는 얘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바로바로 체크가 돼요. 근데 그런 게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트래픽도 엄청 많이 들고 예. 이게 또 막 눈이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런 거는 자체 칩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는 그런 걸 처리하고 그러면서도 또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서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온디바이스랑 그냥 있는 생성형 AI가 같이 뭔가를 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돼서 하는 뭐 이런 것들에 아주 디테일하게 이러한 AI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는 거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번에 삼성 SDS에서 좀 솔루션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이건 이제 프라이빗 부스에서 한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 화상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 생성형 AI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내 음성을 글자로 잘 바꿔줘요. 네. 바꿔주면은 얘가 이렇게 내용을 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요약해 주는 걸 잘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제가 딱 회의의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회의 내용이 옆에 대화처럼 딱 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제가 우클릭해서 요약하기를 누르면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한 5줄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보고 회의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팔로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렇게 하다가 회의가 끝났어요. 예. 그럼 이제 회의 내용들이 막 메신저에 막 돌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외근 갔다 왔더니 메신저가 막 2,000개 쌓여 있어요. 다 못 읽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요약 누르면 얘가 24시간 시간의 것만 요약해드릴까요? 일주일분을 요약해드릴까요? 이런 메뉴가 떠요. 예. 그러면은 대화에서 일주일분에 대한 요약을 딱 누르면 제가 안 본 카톡이 일주일치가 쉽게 말해서 5줄, 뭐 10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이 방에서 너를 욕하고 있어. 끝. 그렇죠.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 또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 들어갈 기능인데 예. 오피스 코파일럿이 아직 한국에 최적화가 안 되는 조금 부분이 있고 아직 베타나 기업들이 쓰는 수준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영민하게 이 회사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워드 안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플러그 형태로 만든 거예요. 플러그인 형태로. 그래서 문서를 보고 있는데 그 문서 옆에다가 이 문서를 보고서 형태로 바꿔줘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누르면 그냥 산문의 형태가 딱 이런 개조식으로 보고서가 바뀌기도 하고 예.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 일부 내용을 아. 긁어가지고 이거를 표로 좀 만들어줄래? 그럼 표로 만들어주고 세상에. 본인에 넣으면 넣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미 우리가 있는 여러 개의 문서들을 이렇게 솔루션화해서 회사에 있는 정보들을 요약하거나 표로 만들어. 문서화를 하는 이런 쪽에 대한 AI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 나오고 이렇게. 있다. 흥부전을 그럼 보고서로 만들어줘. 그러면 네. 흥부의 첫 번째 제비, 두 번째 제비, 얘가 남기고 간 걸 갈아서 표로 만들고. 표로 만드는 거지. 표로. 그럴 수도 있죠. 1번 제비 이거 엑셀로 1번 제비.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를 잘하는 회사들은 결국 자기 데이터를 갖고 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챗GPT한테 야 흥부전 알고 있니? 라고 하면 얘가 흥부전을 이상하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근데 보통 이런 거를 회사에서 쓴다는 건 이미 회사에 문서들이 많잖아요. 예. 그 문서를 요약해줘. 아니면 그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뭘 해줘. 그렇지. 우리 사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요약해줘. 그쵸, 그쵸. 해야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AI를 제대로 업무에 활용하는 데들의 모든 전제 조건은 그 회사의 데이터가 이미 잘 갖춰진 회사다라는 그래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AI가 거기에 맞춰서 한다. 그렇죠. 어떤 문서를 요약해 줄 때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야? 그게 요약해 주는 게 온 디바이스 AI로는 못 합니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그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치형도 가능해요. 근데 설치형을 하려면 엄청나게 큰 서버가 있어야 되거나 예. 큰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언어 모델들이 성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챗GPT를 쓰려면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그 말은 내 네. 거 갖고 가서 요약을 딴 컴퓨터에서 해서 갖고 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클라우드에 던져놓고 예.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어쨌든 이건 이제 오픈 AI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 본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임시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 파일을 올려놓고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내려주는 거다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그 요약은 내 컴퓨터 말고 다른 더 좋은 녀석, 그쵸, 그쵸. 본사에서 운영하는 그 녀석이 네. 요약한 걸 나한테 메시지로 보내주는 것뿐이다. 그쵸, 던져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학습되지는 않는다. 특히 이제 그 기업용 버전은 학습되지 않는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안전하고 써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인데 네. 아까 지금 딱 표정처럼 깨름직하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 내 데이터 갖고 가서 지 아들 학습시킬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클라우드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는 게 이제 오픈 소스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 소스는 아무래도 이게 아주 튜닝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챗GPT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붙어서 그때그때 튜닝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맞게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보안적 이슈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그 클라우드를 못 쓰는 회사다. 라고 하면 이런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럼 고객이 이 여러 가지 오픈소스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그렇지, 예.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이 아직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별로 없어요. 장단점을 아직 파악이 못했군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장단점을 파악을 하긴 하는데 네. 결국 써봐야 하는 거니까. 왜냐면 우리가 말 잘하는 녀석 김덕진이 있고 이진우가 있고 누가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회사랑 핏을 맞춰봐야 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인턴이 아니라 이미 정직원으로 뽑았어요. 근데 정직원으로 뽑아 막 쓰고 있어요. 근데 바꿔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도 어렵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언어 모델을 넣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한 선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클라우드 형태로 쓰면 성능은 좋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종량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이건 유통 비즈니스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건당 얼마씩이니까 그거를 써서 뭔가 서비스가 더 잘 나오는 그림이 있어야 거기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용으로 쓴다. 그러면은 클라우드 돈은 안 들어요. 하지만 처음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그리고 이게 성능이 잘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IT 개발자들이나 연구가들이 계속 붙어서 튜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네.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이 버전은 우리 거에 잘 맞춘 버전이면 이게 업그레이드를 쓰는 게 좋은 걸까? 안 좋은 걸까? 뭐의 업그레이드 버전? 예를 들면 이 언어 모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원래 버전 1.0을 빌려다가 열심히 튜닝을 해놨는데 그쵸, 그쵸, 그쵸. 버전 2.0이 나오면 그쵸. 그럼 우리 데이터를 2.0한테 다시 교육시키면 더 좋아지려나 아니면 애가 건방지려나 더 바보가 되려나 모른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도 시간이 들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에 만약에 우리 솔루션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야 그러면 그거 네. 튜닝한다는 그 일을 하는 엔지니어는 네. 진짜 몸값 많이 올라가고 바쁘겠네요 요즘.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요즘에 응당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그분들은 네. 이런 세상 올 줄 알고 미리 공부했던 분들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여러 가지 기법 방법들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이 떴을 때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떴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도 빅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원래 통계학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 확장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프로그래밍을 하고 튜닝을 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커스텀하게 하는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개발자들인 거죠. 근데 개발자들인데 이러한 언어나 이러한 이제 사람에 대한 대화에 조금 더 능통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사람들은 아예 이쪽에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역사학과, 철학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AI랑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자체가 자연어로 하니까 얘한테 얘기를 하면서 유도하는 기법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뭐 인사의 어떠한 솔루션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철학적 프로그래밍의 관점을 갖고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AI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질문하고 이 사람이 세팅하면 AI가 되게 답변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네네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기계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네. 한마디로.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전공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 잘 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있습니다. 그쵸. 신기하지.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일을 되게 뭐 일괄적으로 주거나 예. 아니면 일을 되게 정확하게 주거나 간결하게 주거나 이런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하우들을 뭔가 이렇게 규격화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땐 규격하기 어려울 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뜨는 건데 AI 조련사 같은 거예요. 뭐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럼 그 친구가 조련해 네. 놓으면 일반인들이 와서 쭈삣쭈삣 질문을 바보같이 해도 네. 되게 똑똑하게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질문이나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다른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실제 요즘에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얘가 분명히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얘한테 야 이런 거 이렇게 해줘라고 한 다음에 내가 팁을 10달러 줄게라고 문장으로 쓸 때랑 내가 팁을 15달러 줄게라고 문장으로 쓸 때랑 15달러 준다고 할 때 답변이 더 길어요. AI가? 네. 야, 이 야. 자식.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 그런 게 연구 결과로 나와요.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 결과들이 나와요. 예? 심지어 감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최근에 되게 유행하는 프롬프트가 뭐냐면 얘한테 코딩을 시키는데 뭐라고 시키냐면 take a deep breath. 그러니까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think step by step. 자, 생각을 단계별로 해봐. 그럼 now.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래? 라고 하고 시켰을 때랑 그냥 코딩해봐라고 시켰을 때랑 답변이 길이가 다른 거예요. 사람이네 사람이야. 야. 네, 그리고 이런 것들 최근에 또 이제 그죠?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COT라고 그래서 체인 오브 소트라고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사슬처럼
구조적으로 질문을 주면 얘가 마치 인간이 하듯이 이 구조를 알아먹고 답변이 원래는 계산이 틀리던 게 내가 예시를 구조적으로 한번 주고 나면 얘가 답변이 맞네. 근데 그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챗GPT도 할 때 막 네. 질문답 하잖아요. 할 때 그래 너 참 잘했어. 너 참 훌륭하구나 이런 거 해주면 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미치겠다. 말이 되냐? 네. 근데 실제로 맞습니까? 그게 네, 맞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해외에서 감정적으로 얘한테 호소할 때 어. 답변을 잘해준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설명해줘를 제가치나 안 대표가 치나 네. 같은 거고 네. 같은 녀석이 답을 주면 똑같은 답을 줘야 되는데 네. 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려줘 임마라고 하는 거하고 챗GPT야 미안한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시간 나누면 좀 가르쳐 줄래? 아이 미안해 이렇게 네. 하면 네. 답이 다른다는 건데 네. 그 원리가 이상하잖아요. 왜 달라요? 심지어 네. 똑같은 걸 질문을 2번 해도 답변이 달라져요. 그럼 그 사이에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래서 언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제 책에도 좀 썼었는데, 예.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생성형 언어 모델의 챗 GPT잖아요. 그 GPT의 뜻이 다 있어요, 실은. G가 generate 생성형이고, P 이제 얘가 미리 공부한 것들 프리트레인드, 예. 그다음에 T는 트랜스포머 모델이거든요. 네. 트랜스포머 모델 쉽게 말하면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 네. 예.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라는 게 얘가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다음에 먹었다를 쓸까 먹었니를 쓸까라는 거를 확률적으로 얘가 계산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나올 만한 확률적인 답변을 붙이는 녀석이다라고 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얘가 배워온 공부의 데이터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확률적으로 붙이기 때문에 얘를 제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얘가 그래서 검색 엔진하고 가장 크게 다른 게 이런 건데 검색 엔진은 이미 검색에 있는 결과 중에 내가 키워드를 넣으면 사람들이 많이 고른 이미 답변이 돼 있는 걸 가져오잖아요. 네. 근데 GPT는 그게 아니라 그때 얘가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쓴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마치 벼락치기로 시험 공부를 엄청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시험에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시험에 들어와 가지고 얘가 모르는 답이 나왔어요. 모르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를 빈칸으로 비울 것이냐? 아니면 교수님한테 구구절절이라도 내용을 쓸 것이냐? 네. 그럼 후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헛소리라도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얘가 엄청나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다음 날 똑같은 시험을 봐요. 그런데 답변을 한 장을 써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제 쓴 거랑 오늘 쓴 게 답변이 똑같을까요? 아 다르겠네. 다르겠네. 그걸 다르죠. 어떻게 똑같이 써? 그쵸. 한 페이지를 꽉 써야 되는데 어제 내가 벼락치기를 한 공부로 시험 문제가 뭔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썼을 때랑 내일 똑같이 쓰는데 토시 하나 똑같이 어렵게 쓸 사람이라면 게 없잖아요. 다르죠. 사람이라면 다른데 다르죠. 인공지능은 네. 그걸 배운 게 있지 않냐? 배운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검색하고 저장해놓은 이거가 요 단어 다음에는 확률적으로 이건 76% 이게 75면 76자리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는 거니까 네. 다음 날 해도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할 거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건 검색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색인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되려면 이 76%의 확률 요거 75%의 확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그때그때 얘가 다음 단어를 생성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랜덤으로? 그러니까 랜덤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확률상인데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몇 %까지 어떻게 되는 거냐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네, 아, 마치 얘가- 우리가 딥러닝도 비슷한 거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네, 답을 네, 네. 다르게 나누는데 어떤 원리로 다르게 내놓는지를 모르는구나 인간이. 그렇죠. 이게 마치 우리가 딥러닝도 비슷하잖아요. 딥러닝 자체가 얘가 되게 이미지를 많이 주면 구분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못 밝혀서 계속 블랙박스가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세상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런 그냥 특징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그래서 요즘에 되게 사람이야, 재밌는 건데 사람. 사실 사람이 숨어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근데 얘를 검색용으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챗 GPT 같은 언어 모델이 저 대신에 검색어를 써주는 데만 쓰고 검색은 검색 엔진한테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네이버 Q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이버 Q.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에 클로바 X라고 하는 챗 GPT 비슷한 녀석이 있고요. 예, 있더군요. 네이버 Q라고 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어요. 예. 네이버 Q는 뭘 하는 거냐면 검색은 네이버 엔진을 써요. 네. 예.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 오늘 배고픈데 뭘 먹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네이버한테 우리가 배고픈데 뭘 먹으면 좋을까라고 검색은 안 하죠. 그냥 뭐 맛집, 오늘 먹기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검색하죠. 그건 예. 제가 한번 이거를 이렇게 검색하면 좋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서 네이버 검색을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이버 Q에서의 언어 모델을 해주는 게 내가 그 생각하는 걸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Q에는 그냥 내가 나 오늘 뭐 먹으면 좋아? 라고 물어보면 얘가 그 단어를 네이버 검색에 오늘 먹으면 좋을 집으로 바꿔서 검색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 대신에 오늘 뭐 먹으면 오늘 맛집을 검색해주고 비슷하게 검색을 서너 번 해줘요. 오늘 맛집, 오늘 간식집 뭐 그럼 거기서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진짜 비서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언어 모델의 잘하는 게 뭐예요?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검색 결과를 또 언어 모델이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저한테는 두 줄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제가 5번 검색을 했더니 지금 먹을 거는 이 사이트에 가시면 돼요. 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검색을 한 거잖아요. 예. 검색을 하니까 출처가 있어요. 예. 왜냐면 얘가 검색한 거니까. 그건 생성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얘가 도와준 건 거기서 질문을 검색을 만들어낸 것, 예. 검색된 결과를 요약해 준 것. 그렇기 때문에 검색을 요약하기 전에 내가 요약한 거는 실은 이 사이트에서 보고 요약한 거예요. 라고 주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에 가까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에 데이터가 있는 데들은 그 데이터를 아까 그런 검색 엔진처럼 색인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언어 모델이 들어가서 나 대신에 대화를 하고 그 대화에 있는 거를 요약해주고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네이버 Q에도 그게 있고요. 구글에도 실은 지금 구글 크롬에 그러니까 구글 검색에도 이게 베타로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에 이렇게 플라스크 모양 같은 게 나오거든요. 네. 그걸 눌러가지고 생성형 검색이라고 하는 베타 검색을 실행을 하면 예. 거기서 대화라고 하는 메뉴가 생겨요. 예. 그럼 그게 검색 결과들을 AI가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훨씬 더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정보를 내가 좀 더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형태에 맞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CES 가서 뭐 재밌는 것도 좀 보여주실 거 없습니까? 보여주실 것도 있잖아요. 네, 있는데요. 제가 일단은 그럼 이제 오늘은 원래 제가 AI 차력소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AI 동충 서커쇼는 나중에 나오면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실은 제가 언더스탠딩 주제가도 만들어 왔는데 AI로 2분 만에. 예? 네. 그건 그건 나중에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자, 재밌는 걸로. 네, 유튜브에 자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대해 알아라고 코파일럿에 물어봤는데 네. 얘가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네.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맞기도 한데 틀리는 것도 있어요. 구독자가 1.200만 명. 너무 좋겠어요. 굉장히 우리를 호평. 1억 6천만 해줘요. 네. 미래를 다녀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기 클릭하면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좋긴 해요. 근데 어쨌든 틀리긴 해도 대충 내용을 썼어요. 예. 그런데 어차피 오늘은 검색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럼 위에 유튜브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주제가를 만들어 줄래? 언더스탠딩은 어른들의 교육 방송이라는 모토도 가지고 있어. 위에서 찾은 정보와 모토를 기반으로 주제가를 만들어 줘라고 시켰어요. 예. 자,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어머나. 오. 자, 근데 가사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얘가 2분 안에 음원으로 만듭니다. 우와. 그리고 노래 만든 거야? 인공지능이 노래도 불러줍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어머나. 네,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들어볼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노래도 불러줘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거 한번 틀어주세요. 들어볼게요. 세상에. 모두 공유했던 그때가 좋았었어. 오늘 그 예쁜 모습으로 다시 다가왔어. 서로 이해해, 서로 느껴봐. 깨우고 노래해. Understanding, understanding. 함께 춤춰. K-pop 스타일로 야 대박이다 진짜.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채팅창에서는 이건 이효리 목소리가 틀림없다. 야. 네, 야. 이거 AI가 부른 거고요. AI가 작곡한 거고 작사한 거고 그냥 저는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정보 주고 만들어 이런 노래를 만들어봐. 우리는 이런 거야. 아까 그것대로 한 거예요. 그것대로 그 내용만 주고 그냥 만들어 볼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뭘 시키면 네. 진짜 최선을 다하는구나. 와. 우리 직원들이랑은 다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왜요? 제가요?
지금요? 새벽 2시에 시켜도 5분 안에 만드는 AI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제가 CES 가서 제일 재밌었던 거 하나 보여드리면 예. 솔직히 CES도 재밌었지만 저는 CES보다 CES 시작 이틀 전에 갔었던 스피어라고 하는 전시장이 있어요. 예. 아마도 동그란 거 큰 거. 큰 거 막 예, 그래서 예. 엄청 화려하게 나오는데 그게 재밌었다기보다 음. 실은 저희가 이제 거기를 조금 원래는 이게 표가 그건지 모르고 그냥 그래도 간 김에 좋은 거 끊자 이래가지고 좀 비싼 표를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10분 일찍 들여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10분 일찍 들여보내주지 했더니 그 앞에 딱 들어갔더니 부스에 로봇이 5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로봇하고 그 얘랑 먼저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봇이 막 대화하고 싶으면 일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 아무도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가서 대화를 했습니다. 어. 인공지능 로봇과 제가 대화를 했는데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야. 저 PPT를 보여주시면 아, 저렇게 생겼어요? 네, 네. 이게 오라라고 하는 건데 실은 이 로봇 자체는 2022년 CES에 아메카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얘가 대화를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CES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스피어라고 하는 공연장에 전시돼 있는 약간 로봇이었어요. 예. 근데 얘가 갑자기 막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Conversation with me. Please come forward and raise your hand so I am aware you would like to communicate with me. Hello, my brave friend. Welcome. My name is Aura. Hello, my name's David. Hello, David. It is a pleasure to meet you. Where are you visiting from, David? I'm visiting CES. Do you know about CES? You are here for the Consumer Electronics Show. Is that correct, David? Sure. What are you most looking forward to at the conference? 야. I want to see artificial intelligence, especially you. Apparently, you have no need to attend CES any longer as you are here converting with me right now. 야, 똑똑하네. Anyway, I think you're very pretty. Oh, David. You know just what to say to a humanoid robot. If I were capable of blushing, I certainly would be. Would you like to take a selfie with me, my new friend David? Cool. Okay. 저 셀카를 어떻게 Cool 찍어요? indeed. 아, 저렇게. Geez, 치즈. he's 3, 2, he's 1, cheese. 네. 와. 갑자기 찍자 해가지고 제가 놀라가지고 셀카가 이상하게 찍히긴 했는데 와. 저런 겁니다. 아, 아주 그냥 사람 남자를 갖고 노는구나. 막 이게 제일 네, 이거 되게 웃기죠. 어. 근데 이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2년 전에는 얘가 그냥 어떤 패턴 기반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되게 못해서 가끔씩은 얘가 일부러 뭐라고 이렇게 이제 제스처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너무 잘 알아먹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얘가 어떤 대화를 했는지에 따라서 뭐 반응도 하고 심지어 먼저 얘가 말을 걸면서 셀카 찍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봤는데? CS 다 봤는데?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던 뭐 이런 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야. 말을 네. 알아듣는다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군요. 그러니까요. 진짜. 그리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얘가 먼저 셀카를 찍자고 하는데 실은 여기에 이 로봇 말고도 로봇이 한 5대,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5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얘는 이제 환영해주는 로봇이고 예. 또 어떤 애는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로봇이고 그런 겁니다. 따로 있어요? 네. 아, 얘는 친화형이구나. 네네, 친화형.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생성형 언어 모델에 그런 쪽의 대화를 잘하게 뭔가 좀 포커스돼서 데이터 같은 거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쇼는 쇼가 아니라 그러니까 행사장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실히 와 예전과 다르게 이 녀석들이 좀 진화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하나 보여드리면 재밌을 만한 건데 이야. 로레알에서 이번에 예. 되게 재밌는 기술을 하나 냈어요. 이건 아마도 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예. 적외선 드라이기를 냈습니다. 적외선 드라이기. 적외선 드라이기가 필요합니까? 네, 이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적외선 드라이를 하면 이게 열이 좀 낮게 된대요. 그러니까 코일을 쓰면 열을 되게 높이 하는데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그 온도가 낮아져서 일단 머릿결이 안 상하고 예. 그리고 빨리 마르고 그렇게 돼서 심지어 본인들이 뭐 다이슨보다 30% 이상 빨리 마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이거를 너무 거창하게 PT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것도 영상인데 제가 이건 실제 부스에 가서 이게 프라이빗 부스에서 간 거고 이거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광고하는지 보세요. 예. years, we have been 지난 drying 100년 our hair 동안 with convection heating, using thermal rods that can damage the hair and waste energy. Until now, breakthrough innovation. A beam of infrared light that encompasses and efficiently heats the air to dry hair without damage. 거의 True resolution and power 아이폰 damage 처음 나왔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Airlight Pro. Let's switch on the light. The first professional hairdryer powered by infrared light technology.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저런 식으로 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그 결국에는 저런 기술들을 얼마나 잘 포장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이 CES가 보통 기술 가전 박람회다 보니까 쇼가 그렇게 PT가 화려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뷰티 회사가 들어오니까 무슨 막 레이저가 막 뒤에서 야. 막 나오고 막 와 막 이랬던 게 있었고 로레알은 불필요한 물건을 열심히 만드는구나. 정성껏. 아 근데 이게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죠. 아까 얘네가 다이슨 것도 얼마나 비싼데도 진짜 예,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로레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는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ESG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에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이번에 되게 의미 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예. 뭐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합타라고 불리우는 기계입니다. 이건 랑콤이네. 네, 이제 예. 로레알의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근데 저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 립스틱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계 같은 게 있잖아요. 예. 실은 저분이 팔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팔이 불편한 사람들이 립스틱을 아마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여성분들은 아실 텐데 입술에 맞춰서 정확하게 립스틱을 바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 왜냐면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발라야 되는데 예. 팔이 안 좋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로레알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뷰티 컴퍼니고 누구나 뷰티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이런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뷰티를 해야 되니까 립스틱을 정확하게 발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저거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안에 수많은 떨림 데이터랑 패턴 데이터가 있어서 저 안에도 AI가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도 AI랑 다양한 기술이 있어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마치 드드드드 이렇게 하듯이 입술의 패턴에 맞춰서 정확하게 입술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들이 하는 ESG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ESG 하면은 뭔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 회사의 컨셉에 맞게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사회적 공헌 활동을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로레알 얘기를 하냐면 실은 이 기술 중에 절반 이상이 자기네 회사 기술이 아니에요. 예. 스타트업들하고 제휴를 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데들 중국 스타트업,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까지 심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니 이런 회사 외국에 있는 회사랑 일하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는데 오히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이 회사는 심지어 뭔가 이 회사에 있는 어떤 그 정보를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는데도 예. 그 한 장의 정보가 실제 로레알의 누구만 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 이상으로 도용될 경우 우리가 다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변호사 대동 계약서를 쓰고 자료를 받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도용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하나의 상품을 만들 때도 여러 다국적 스타트업들이 합쳐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혹은 투자나 인수를 통해서 기술들을 늘리는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CES 특히나 이제 그 전통 기업들을 보면서 이 전통 기업들의 어떤 형태들에서 느꼈던 걸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면 예.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이 전통 기업들의 이번의 특징은 절대 이게 2, 3년 안에 만들어진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쌓아오기도 하고
빛을 보는데 10년 동안 꾸준히 이러한 혁신상을 받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데들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모두 다 기업의 본질을 고민하고 설정하고 계속 이를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예. 기업의 근본에 대한 얘기인데 PT도 아까 말씀드린 로레알은 처음부터 끝까지 뷰티 얘기만 했고요. 월마트는 고객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싸게 주는 거 가격 이 얘기만 했고 존 디어는 계속 지속 가능한 식량 농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기업들이 기술 제휴나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보완에 대한 보증을 했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다들 얘들이 전통적으로 1등 기업이에요. 예, 로레알 100년 이상 되면서도 2위랑 엄청나게 격차가 크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미 기술의 변곡점에서 누구보다도 빠르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저거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1등 기업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훨씬 유리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AI는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가져다 만들어내고 있죠. 난 쓰면 네.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가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만 중요하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가 1등이라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뷰티 회사가 원래 립스틱 만들던 회사가 데이터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일부러 데이터를 쌓아 올린 거죠. 쌓아왔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로레알이 10년 이상 혁신상을 받아왔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상품들은 재밌긴 한데 이거 쓰긴 좀 이상한데 이런 상품이 솔직히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만들면서 데이터가 쌓아 올려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 저한테도 되게 강의 요청이 많이 와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오히려 디지털 전환은 그래서 리더십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IT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러한 데이터를 쌓아 올릴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밀어붙이느냐 그리고 중간에 데이터에 흐트림이 없느냐 그렇게 하려면 결국 그 회사가 원래 갖고 있는 근원, 근본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가야 이게 기술이 변화하든 뭘 하든 데이터는 쌓아 올려지거든요. 예. 그래야 이걸 갖고 AI가 발전되면 뭘 할 수 있지. AI가 아무리 좋아도 그 회사에 특화된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남들 쫓아 하는 것밖에는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가치 있는 뭐 이런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게 역시 2천만 원짜리구나. 2천만 원짜리. 나왜 여러분, 2천만 원 2천만 아닙니다. 2천만 원짜리래지 2천만 않습니까? 원 아니고요. 네. 야. 아무도 안 부르세요 그러면. 뼈를 막 때리는구나. 그냥. 아무도 안 야. 부르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 리더의 문제라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딩의 리더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 예. 재밌는 건데 제가 아까 안경을 계속 벗었다 꼈다 했죠. 실은 예.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방금이요? 네. 좀 전까지? 네. 예.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여기서 예. 이렇게 2번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럼 지금 그게 뭔데요? 찰칵하는 거 보이시죠? 아. 네. 좀 눌러볼게요 제가. 뭐 불이 나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예. 레이벤하고 그 인스타그램이 같이 만든 스마트 카메라예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2번 누르거나 아니면 Hey Meta Take a Picture 이렇게 하면은 그죠? 찍어요. 사진 네. 찍는 거예요? 네, Hey Meta Take a Picture. 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찰칵 찍히거나 이런 거고 인스타그램에서 얘가 반짝반짝거리면서 계속 라이브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걸로 제가 이걸 끼고 뭐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헤이 메타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면 찾아 얘가 서칭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갖고 음성으로 얘기해 주는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와우.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걸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예전에 구글이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글라스.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되게 세련되게 풀어놨다는 게 기존의 구글 글래스는 안 이뻐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거 레이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라스베가스의 레이벤 한 매장에서만 이거 오프라인에서 팔았거든요. 와우. 그래서 갔더니 한 8종류, 10종류 있어서 제 얼굴에 맞는 거를 골라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확실히 패션업하고 이 트렌디한 것들이 연결이 되고 얘네들이 이걸 갖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이걸 한 다음에 기술이 진화되면 결국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AR, VR 시장도 애플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존재가 나올 거지만 예. 그것과 또 다른 포지셔닝들이 좀 몇 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되게 재밌었던 아이템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몰카 네. 안경이라고 진짜. 여기 반짝반짝 거립니다. 몰카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야. 시간당 2천만 원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